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거대한 성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이 나고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나고야 성 박물관에 소장된 병풍 그림이 그때 일을 말해준다. 기록에 의하면 1592년 나고야에 몰려든 왜군은 대략 15만여 명.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 전국에서 차출된 군사들이었다. 그림 속엔 전함의 모습도 보인다. 이 배가 바로 안택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사용한 주력 함선이다. 안택선은 길이가 30여 미터. 다른 배와 달리 갑판 위에 가옥이 안치된 함선이다. 노가 90여 개에 달해 노군만 120명이 배치되고 여기에 갑판에서 전투를 벌이는 전투원까지 합하면 300여 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전투함이었다. 박물관엔 왜군이 사용한 무기도 전시돼 있다. 나고야는 바로 조선 침공의 전진 기지였던 것이다. 第一にですね、いい港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軍事基地としてまさに理想的な場所でした。そして、こちらの方、ここからわずか200キロに釜山があります。非常に距離的にも近かったわけです。そしてその中間には今遠くに見えます壱岐、そして対馬と続きまして、船を途中で休めることもできました。 1592년 4월 13일 나고야를 출발한 왜군 700여 척의 병선이 부산포를 향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다. 왜군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조선을 빠르게 공략해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킨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강력한 저항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역전돼 간다. 임진왜란 당시 일어난 의병은 2만 5천여 명에 달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도 연이어 승전보를 전해주었다. 일본은 결코 무력으로 조선을 이길 수 없었다. 근데 사실 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이겼느냐 졌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처뿐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고 문화재 약탈당하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인구의 반 이상을 잃었다. 경작지는 거의 남은 것이 없었고 전쟁터로 변해버린 모든 국토는 피폐해졌다. 일본의 침략은 조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일본 교과서는 출병이라고 적고 있다. 침략을 왜 출병이라고 하는 것일까? 침략이란 말 속에는 그래도 무고하게 쳐들어와서 남에게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역이라든가 출병 혹은 정벌이란 말 속에는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정당하게 손을 봐주는 것이다. 그런 말 속에는 사실상 침략에 대한 반성의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그 명칭을 놓고서 한일 간의 어떤 그 역사 인식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대단히 크게 출발하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히데요시에 의해 내전이 끝나고 전국이 통일된 상태였다. 임진왜란이 침략인가 출병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 일본의 국내 사정을 알아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히데요시는 전국의 농민들을 무장해제하고 무사들만 무기를 갖도록 명령한다. 전문적인 직업 군인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토지 제도를 정비해 지방 영주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영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에 반해 히데요시에게 충성한 영주에겐 땅을 나누어 주었다. 당시 일본에 들어와 있던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영주들이 복록과 영지를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전해준다. 그런데 일단 그 히데요시가 목적이라고 할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국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자기를 따르는 이런 그 무사들, 흔히 이제 대명들입니다만은 이들을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잘 통제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볼 때 역시 영지 토지 문제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일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나눠줄 때 이미 국내에는 벌써 다 많은 토지들을 분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이 토지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화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조선을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1594년에 짓기 시작한 교토의 후시미성. 전쟁이 진행 중이었지만 히데요시의 성은 화려하게 완공된다. 히데요시는 성 안에 황금 전용 다실까지 꾸며놓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다. 임진왜란 전까지도 불안했던 히데요시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진 것이다.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였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는 이런 원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히데요시의 거대한 꿈 때문이라고만 적고 있다. 일본이 히데요시의 꿈을 이토록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역시 침략을 정당화시키고 그다음에 팽창주의, 그들의 팽창주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고, 또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후세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을 출병이라 말하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출병이 침략으로 정정될 때 일본의 오랜 침략의 역사는 마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나 또 근현대나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나라에서 벗어나서 대륙으로 이른바 소위 진출하려고 하는 침략입니다마는, 그런 욕망이 그 국토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지고 국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언제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개인의 도요토미나 혹은 무슨 도조 히데키 개인의 야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역사적인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은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수습하고 조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 바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 한 방법이 조선통신사를 초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1748년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긴 행렬이 조선통신사의 모습이고, 이 위에 많은 인파,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에도 시민,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시민들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이 통신사 행렬을 환영하는 인파는